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들이 미국에서 아시아계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선동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중국 기원설 등에 반대하는 그런 여론 조성에 활용되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 SNS 계정들이 차명으로 만들어진 가짜 계정이라는 점에서 이 중국 정부가 이른바 이 SNS 홍위병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의 불리한 글로벌 여론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하고 구글이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이같이 사실을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중국 정부 당국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수천 개의 가짜 계정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트위터 같은 10개 정도의 이 SNS 네트워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기원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원되었다, 이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를 한다든지 이걸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또 미국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거짓 정보, 가짜 뉴스도 페이크 뉴스도 확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4월 24일 뉴욕시에서 예정됐던 집회를 겨냥해 가지고 이들 가짜 계정들이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가설에 맞서 싸워라, 이렇게 부추겼다, 이런 사실도 폭로가 됐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코로나19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달 중국 언론 매체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윌슨 에드워즈라는 이름의 스위스 생물학자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코로나19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었는데, 이 또한 일단 가짜 SNS 계정을 통해서 이 뉴스를 전파한 다음에 이를 다시 중국의 언론들이 인용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하는 것도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를 가지고 또 SNS로 퍼뜨린 거죠. 이런 중국의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허위 정보 차단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인 정보보건연센터도 최근 350개 이상의 가짜 계정이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을 치켜세우고 서구권을 깎아내리는 활동을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온라인상에서 미국을 향한 중국의 공격은 단순한 악의를 넘어서 하나의 사이버 공격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이런 중국의 행위를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은 은밀한 수단으로 글로벌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중국 정부가 연루된 이들 가짜 계정이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방해하는 활동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사이버 안보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계정들이 영어와 중국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등으로도 작성돼 가지고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은 맨디언트하고 구글의 이런 가짜 계정들이 중국 정부하고 직접 연결되었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작업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부기관 또는 이 정부기관을 우회하는 제3의 단체나 업체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후원자가 지원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 또한 이번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작전이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터 등은 문제가 된 이들 가짜 계정들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맨디언트하고 구글이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중국 정부하고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계정들의 활동이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회 분열을 조장했던 러시아를 연상시킨다라고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존 홀트퀴스트 맨디언트 부사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크렘린, 그러니까 러시아의 교과서를 그대로 베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당국은 부인했습니다만 미국 정보기관 그리고 전 특별검사였던 로버트 뮬러 또 상원정보위원회의 초당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 인터넷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가짜 SNS 계정으로 미국 정치 담론에 분열적인 허위 정보를 주입하고 전파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이를 통해서 미국 내 사회 분열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조작하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2017년 분석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60개 정도의 집회라든지 시위 행진들이 러시아 당국이 배후 있는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 계정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이들 집회 자금 지원까지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맨디언트하고 구글의 보고서도 중국이 최근 가짜 SNS 계정을 활용한 작업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2016년의 러시아 사례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중국이 이 가짜 SNS 계정으로 여론 조작을 해오다가 들통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올해 AP통신과 영국 옥스퍼드대 인터넷 인스티튜트 그리고 OII가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데의 이런 가짜 계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관영 매체와 외교관들의 트윗을 재빨리 공유해서 퍼뜨리는 트윗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죠. 이를 통해서 중국의 우호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이가 많은 것처럼 호도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 국영매체하고 외교관이 차명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트위터 계정이 최소 449개라고 그러면서 이 계정들이 8개월 동안에 95만 건 가까운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 중국 정부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외교관 75%가 최근 2년 사이에 트위터의 계정을 만들었을 정도로 이 활발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이 계정들은 이런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늑대전사 그러니까 전랑으로 불리면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강경 발언을 상대를 가리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국 외교관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트위터에 총 20만 1,382건의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건 하루 평균 778건의 트윗을 게시한 셈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들은 또한 페이스북에도 총 34,041건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기록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들 계정들이 말로는 중국 외교관의 계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짜 계정으로 운영되는 트윗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AP통신과 OII는 중국 류 샤오밍 당시 영국 주재대사, 현재는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죠. 이 류 샤오밍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분석해가지고 사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류 대사하고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가짜 계정 62개로 구성된 이 트윗 부대가 즉각 이를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4월과 8월 중에 닷새간에 몇 분 동안 간격으로 생성된 이 계정들은 류 대사가 올린 게시물을 총 18,784회 리트윗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 리트윗 횟수의 44%나 됩니다. 또 같은 기간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게시물의 리트윗의 33%가 트윗 부대 계정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 트윗 부대 소속 한 계정이 외교관 게시물을 리트윗하면 다른 계정이 60초 내에 따라서 리트윗하는 데도 그럴 때도 빈번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AP통신과 OII는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다가 트위터 운영 정책이 위반돼 가지고 정지된 계정만 무려 26,879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의 27,000여 개나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들 계정들은 정지되기 전까지 무려 20만 회나 리트윗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국이 SNS를 이용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은 교묘하게도 이 SNS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SNS 알고리즘은 인기 있는 게시물을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시켜 가지고 더 큰 인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게 되는데요. 트위터의 경우에
게시글이 받은 좋아요, 그리고 리트윗 개수 등을 인기의 척도로 삼고 있죠. 당연히 좋아요하고 리트윗을 많이 기록한 게시물일수록 실제 이용자들에게 자동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로 그런 여론 조작 작업에 중국의 외교관들의 SNS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도 그들이 정점이 되고 여기에 랜선 홍위병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를 증폭시키고 또 해당국의 여론을 중국에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또한 이 홍콩, 신장 위구르에 대한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위를 정당화할 선전 매체로 또한 코로나19하고 관련돼 가지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도구로 SNS를 적극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랜선 홍위병들은 이런 정치적인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상업적 여론 조작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쇼핑 사이트 목록에서 중국에 기반을 둔 주요 전자제품 업체의 제품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 5월 10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놀랍게도 중국의 랜선 홍위병들이 가짜 SNS 계정을 이용해 가지고 가짜 리뷰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들통난 겁니다. SCMP,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하고 AP통신 등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존 목록에 사라진 제품은 중국 상장사의 소형 가전이라든지 이어폰, USB 충전기 등인데 이 중에서 중국 브랜드 어키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4분의 3을 아마존에서 창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 바로 가짜 리뷰가 영향을 미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제품 업체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아마존에서 판매를 차단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에서 선전선동을 주도하는 조직이 어디냐면 중앙선전부입니다. 이 중앙선전부가 중국 내 모든 신문과 방송은 물론이고 출판물, 영화, 인터넷 같은 모든 매체를 감시하면서 이걸 전파하는 역할을 맡죠. 결국 중국 공산당의 핵심 역할을 중앙선전부가 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인 휘중신도 중앙선전부 부장,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이걸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더 절감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의 이미지와 국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전선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거죠. 이를 위해서 중국은 지난 2018년 주요 관영 매체들을 통합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방법으로 중국의 소리 방송을 출범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조직이 아무리 거기다 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런 매체에 세계인들이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의 매체를 키우기보다 서방 세계의 매체들과 SNS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의 메이저 언론들에게는 기사성 광고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SNS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사성 광고도 서방 세계의 강력한 규탄 여론 때문에 잠잠해졌고 이 SNS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짜 여론을 조성하려다가 이번에 또 들통이 난 겁니다. 여러분, 반중 매체인 대기원시보는 지난 3월 30일 정치전 싸우지 않고 승리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책의 저자인 캐리 거샨에게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유세계화의 전면전에 사용하고 있는 무기로 선정과 검열, 허위정보 유포, 스파이 행위, 갈취, 뇌물, 성적인 유혹, 강요, 암살, 납치, 물리적 공격, 조직폭력, 사이버 공격, 악의적 영향력 행사 등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바로 이런 무기를 통해서 글로벌 선전선동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이제 중국의 책략을 눈치채고 강력한 대응을 하면서 중국의 전략도 급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됩니다. 중국의 랜선 홍위병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서 암약 중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